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69세 이명자 할머니가 겪은 일인데요. 처음엔 불쌍한 할머니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반전에 반전이 숨어 있는 진짜 막장 드라마 같은 실화입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과연 이명자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인생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이명자, 69세. 겉으로 보기엔 모든 걸 가진 여자였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30평 아파트, 예금 통장에 2억 원, 그리고 무엇보다 성공한 사업가 남편 박철수와의 40년 결혼 생활. 주변에서는 부러워했죠. 명자 씨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남편도 잘나고 돈도 많고. 하지만 이명자의 실제 삶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남편 아침상을 차리고 정장을 다려주고 구두를 닦아주는 게 일상이었어요. 40년간 단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접대며 회식으로 밤늦게 들어와도 항상 기다리고 있었죠. 여보, 고생했어요. 뭐 좀 드실까요? 하지만 박철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 시끄러워. 그냥 혼자 있게 해줘. TV 소리도 줄이고. 이명자는 속으로 삼켰습니다. 남편이 바쁘니까. 사업이 힘드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요. 집에 모르는 여자 목소리로 전화가 자주 걸려왔는데요. 여보세요, 철수 씨 계세요? 죄송한데요, 누구시죠? 아, 회사 일로. 그냥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이명자는 불안했지만 남편에게 직접 묻지는 못했어요. 40년간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 이상한 건 남편의 행동 변화였어요. 예전엔 토요일이면 이명자와 함께 시장도 보러 다녔는데 요즘엔 골프라며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여보, 골프 끝나고 뭐 하셨어요? 회사 사람들이랑 저녁 먹고. 뭘 그렇게 캐묻냐? 목소리도 예전과 달리 짜증스러웠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40년간 살림을 도맡아 했던 이명자인데 최근 들어 남편이 통장들을 모두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했어요. 명자야,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까 복잡한 돈 관리는 내가 할게. 넌 그냥 생활비만 받아서 써. 생활비라고 주는 돈도 예전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요즘 사업이 어려워. 그러니까 아껴 써.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비싼 양복을 사입고 좋은 차를 몰고 다녔어요.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2023년 10월 어느 화요일이었어요. 이명자는 평소처럼 남편이 골프 간다고 하고 나간 후 집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휴대폰을 깜빡하고 간 거예요. 아, 급한 전화 올 수도 있는데. 친절한 아내였던 이명자는 남편 휴대폰을 들고 골프장에 가져다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어요. 여보, 오늘도 호텔에서 만날까? 어제 너무 좋았어. 이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지영이었어요. 충격을 받은 이명자는 남편의 휴대폰을 더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더 큰 충격을 받았죠. 휴대폰에는 수십 개의 톡이 있었어요. 우리 결혼하자. 이제 그 할망구랑은 정말 못 살겠어. 응, 나도 빨리 이혼하고 싶어. 40년간 정말 지겹게 살았어. 재산 분할 어떻게 할 거야? 걱정 마.
다 내 명의로 바꿔놨어. 얼마 안 남겨줄 거야. 더 충격적인 건 이 지영이라는 여자가 남편보다 30살이나 어린 39세 여자라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남편 회사 직원이었고요. 이명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40년간 헌신한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이명자는 울면서도 더 많은 걸 알아보기로 했어요. 40년간 믿었던 남편이지만 이미 믿을 게 없어졌으니까요. 남편이 말한 사업이 어렵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오히려 사업은 더 잘 되고 있었고 부동산도 몇 개 더 사들였는데 모두 남편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공동 명의였던 집도 언제 남편 단독 명의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휴대폰을 더 뒤져보니까 이 불륜이 최소 2년은 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여자와 제주도, 부산, 여수 등 온갖 곳을 다녔더라고요. 이명자가 골프 간다고 믿고 있을 때 실제로는 그 여자와 여행을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더 황당한 건 남편의 친구들, 심지어 이명자와 가까웠던 친구 부인들까지도 다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카카오톡에 남편 친구가 보낸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철수야, 명자 누나는 언제 얘기할 거야? 불쌍해서 못 보겠어. 아직은 좀 더 준비하고 나서 40년간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평소처럼 늦게 들어왔어요. 골프 어떠셨어요? 이명자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어봤어요. 아, 좋았어. 날씨도 좋고. 아, 휴대폰 어디 있지? 여기 있어요. 이명자가 휴대폰을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여보, 지영이가 누구예요? 박철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뭐라고? 지영이요. 호텔에서 만나자고 하던데요. 박철수는 잠깐 당황하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 남의 휴대폰을 왜 들여다봐? 사생활 침해야. 사생활이요? 40년 부부가 사생활이에요? 그래, 사생활이야. 너 같은 할망구가 뭘 알겠냐?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에게 할망구란 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이 남자와 헛살았구나 란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할망구라니. 그 순간 이명자의 참을성이 폭발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뺨을 때렸어요. 40년간 당신을 위해 산 내가 할망구라고요? 당신이 바람 피우는 동안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가 할망구라고요. 박철수도 놀랐지만 곧 더 화를 냈어요. 이 미친년이 감히 나를 때려. 네, 때렸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더 때리고 싶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40년간 처음으로 큰 싸움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철수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혼하자. 네, 이혼하자고. 우린 더 이상 못 살겠어. 이명자는 어이가 없었어요. 바람 피운 건 당신인데 이혼하자고 하는 것도 당신이에요? 그래. 나는 이미 마음이 떠났어. 40년간 의무감으로 산 것 같고,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의무감으로 산 40년이라고요? 이명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재산 분할은요? 재산 분할? 별로 없어. 사업 망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박철수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뭘 확인했다고? 부동산도 예금도 다 알아봤어요. 당신이 몰래 다 빼돌린 것도요.
그제야 박철수는 진짜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래, 맞아. 그럼 어쩔 건데? 법적으로는 4명이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많지 않아. 이명자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40년간 믿었던 남편이 사실은 얼마나 냉혹한 사람인지를. 이명자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69세에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된 거죠. 할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재산이 모두 남편 단독 명의로 되어 있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40년간 집안일만 했는데 재산 분할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으면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변호사비만 해도 수백만 원이었어요. 이명자에겐 큰 돈이었지만 40년 인생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법정에서 박철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이명자 씨는 가사 노동만 했을 뿐 재산 형성에는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40년간의 헌신을 기여한 바가 없다고 표현하는 남편을 보며 이명자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자녀들의 반응이었어요. 이명자와 박철수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요. 엄마,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까 그냥 적당히 합의하시지. 딸의 어이없는 말에 가슴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거기다 아들까지 한마디 거들었어요. 아빠도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새로운 사람과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이명자는 자녀들까지 이렇게 나오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꾹 눌러 참았어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너희를 키웠는데. 배신감에 몸을 부르르 떨면서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녀들은 본인들이 경제적으로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아버지 편을 든 거죠. 엄마는 집도 하나 받고 생활비도 받으시니까 충분하지 않아요. 이명자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40년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그동안의 노력과 정성이 정작 위기가 오니 아무도 자신 편이 아니었어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절망 그리고 자녀들까지 뒤돌아서니 이명자는 우울증에 빠졌어요. 며칠간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었죠. 내 인생이 뭐였지? 40년이 헛된 건가? 하지만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나는 아직 살아있다. 69세라고 해서 인생이 끝난 건 아니야. 그 순간부터 이명자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살아온 세월 동안 보고 느낀 게 있는데 이럴 때가 아니야.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렇게 생각한 이명자는 더 좋은 변호사를 찾아다녔어요. 자산 추적 전문가도 고용했고요. 할머님, 남편분이 숨긴 재산을 찾아내는 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리고 이젠 정말 혼자니까 나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69세에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이명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파트 청소 일을 했어요. 정말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돈을 벌어본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어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려고 애썼어요. 40년간 남편과 자녀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클래스에도 나가고 노인 대학서의 수업도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72세 김종수 할아버지였는데요. 부인을 3년 전에 암으로 잃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친구였어요. 같이 요가도 하고 가끔 차도 마시고. 명자 씨, 힘든 일 많으시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김종수 할아버지는 이명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명자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40년간 가정을 지켰는데 69세에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김종수 할아버지가 이명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특별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명자가 김종수 할아버지네 집에 처음 놀러 갔는데요. 30평대 아파트에 정말 고급스럽게 잘 꾸며져 있는 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종수 씨, 집이 정말 예쁘네요. 아, 부인이 꾸며놨던 거예요. 전 잘 몰라서. 그런데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니까 더 놀라웠어요. 김종수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사진인데 정장을 입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찍은 공식적인 사진들이었어요. 종수 씨, 이 사진들은 뭐예요? 아, 옛날 일 사진들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김종수 할아버지는 30년간 대기업 임원으로 일했던 분이었어요. 퇴직금만 해도 몇억 원이었고 아파트도 여러 개 소유하고 계셨고요. 하지만 그분은 전혀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명자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해주셨어요. 친절한 말투나 자상하게 배려해주는 마음 씀씀이에 이명자는 점점 깊은 신뢰와 사랑을 느꼈어요. 김종수 할아버지와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명자는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박철수와 40년 살면서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김종수 할아버지는 이명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함께 웃어주었고, 때로는 함께 울어주기도 했어요. 명자 씨, 우리 같이 여행 한번 갔다 올까요?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69세에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는 여행이었어요.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걸을 때 김종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명자 씨,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이명자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어요. 이명자의 변호사가 전화를 했어요. 할머님, 대박 났어요. 남편분이 숨겨둔 재산을 다 찾아냈어요. 박철수가 여러 명의로 분산시켜 놓은 재산, 비자금, 숨겨둔 부동산까지 모든 게 드러났어요. 법정에서 판사는 이렇게 판결했어요. 피고 박철수는 결혼 생활 중 형성된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여 재산 분할을 회피하려 했으므로 재산의 60%를 원고에게 분할할 것을 명한다. 이명자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받게 되었어요. 박철수는 그제야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재산 분할이 끝난 후 이명자는 김종수 할아버지와 재혼을 결심했어요. 명자 씨, 우리 나이에 결혼이라니.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종수 씨,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녀들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는 마음을 바꿨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응, 엄마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 재혼 후 이명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롭게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시작했어요. 70세에 시작한 수채화 그림 그리기, 복지관에서 하는 댄스 스포츠, 요리 클래스에서 배우는 이탈리아 요리를 배우면서 또 다른 즐거움과 행복을 느꼈어요. 이명자는 김종수 할아버지와 함께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황혼 카페라는 이름으로 시니어들이 편하게 와서 차 마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예요. 명자 씨,
우리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니까 어때? 정말 신나요.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그리고 이혼으로 고생하는 시니어 여성들을 위한 상담 봉사도 시작했어요. 언니,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주위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충만한 행복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박철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젊은 여자 지영과 결혼했지만 1년도 안 되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지영이 박철수의 재산 목적으로 결혼한 게 드러났거든요. 재산 분할로 많은 돈을 잃은 박철수에게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한 지영은 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어요. 40년간 자신을 사랑해준 아내의 소중함을 잃고 나서야 깨달은 거죠. 박철수는 이명자에게 다시 돌아오고 싶어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명자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철수 씨, 저는 이미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서로 다른 길을 가요. 이명자는 담담하게 거절했어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마음이 아프지도 않았어요. 현재 72세가 된 이명자는 김종수 할아버지와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황혼 카페는 지역에서 유명해져서 많은 시니어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고요. 여기에서 이명자가 깨달은 몇 가지 인생의 교훈이 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 69세에도 새로운 사랑,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다는 점. 진짜 사랑은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과 40년간 몰랐던 진짜 사랑을 만났다는 점. 언제든 홀로 설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가족이 전부가 아닌 새로운 인간관계의 소중함도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싸우면 길이 보인다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명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69세에 이혼하고 나서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진짜 인생이 시작된 거였어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나이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이명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69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그리고 그 용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셨죠?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상황이 어려워서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명자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신다면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